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항상 만화를 그리고 어.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막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지금은 뭐 너무 그러니까. 두 분의 케미가 아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2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아,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네.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완전히 그 것 이제 같아요.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 써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컨텐츠화를 하게 여기는 되더라고요. 소통을 하셨네요. 소통. 교정지 처음 보시죠?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 이렇게요?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 근엄,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평소에도 좀 그렇게 좀 아니요, 평소에 저 또 얌전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말년 작가님, 케미가- 근데 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예, 예. 그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그러니까 이게 저랑 남창희 씨는 유케미 노재미거든요. 진짜. 하이텐션 노콘텐츠. 아, 진짜 케미는 네. 있어. 근데 케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이쪽은 이제 유케미 유재미고 하이텐션 하이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말년 작가님이 저한테 자꾸 어떤 캐릭터를 이제 뒤집어 씌울 때가 있어요. 뭐 소인배다, 뭐 구두쇠다. 네. 그렇게 캐릭터를 뒤집어 씌우면 저는 그거를 이제 막 더 그 연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더 소인배가 그게 돼야겠다. 케미지 그게. 하면서 더 만약에 여기서 소인배라고 하는데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왜 소인배야? 그냥 웃고 넘기자. 아니. 개그 아니니? 내가 왜 소인배야? 야!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밖에 나가서 나 소인배라고 하면 너 기분 우리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거기다가- 재미없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밑도 끝도 없이. 나중에 뭐 편하게 써먹으셔도 됩니다. 어디 이말년 씨랑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체스트를 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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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 밀치기 하면서. 이게 그 웹툰 작가 생활할 땐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수요 웹툰이잖아요. 일주일에 제 만화가 올라가는 올라가야 된다. 요일이 있으면은 그날이 주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내고 이제 쉬고. 아. 그럼 수요일 빼놓고는 다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그냥 매주 올라와야 되고 뭐 딱히 명절 때도
한편으로 이게 마감에 이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 근데 마감이 없으면 또 안 그리니까요. 아, 또 그것도 있어. 쫓겨야지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다 안 떠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드라마방이? 아, 그 작가님 분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떠오른다. 아 진짜 안 떠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만화가 이런 상황이다. 상황인데 이 다음이 안 떠오릅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 만화가들이 도와줘요. 아니요 아무 말 대잔치.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 안 보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죽여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주인공인데 죽으면 어떡해요 막 아무렇게나 진짜 막 가끔 그럴 때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걱정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그렇죠. 방등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오므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아, 이거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일단 해버리면은 아, 그냥 던지는구나. 다음 주에 내가 받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이 몰라 다음 주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 진짜. 그럼 주우민 작가님도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조금 약간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좀 더 보기 쉽게 그리시고 원래는 막 디테일한 정밀 묘사 뭐 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그림체는. 예. 예. 저. 이게 그 말이 그렇지. 저도 뭐 그 무한도전에서 잠깐 웹툰을 뭐 그냥 약간 체험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는 그 작업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매주 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또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이제 글로 다 써서 그러니까요. 대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그림으로 또 이걸 또 표현을 해야 되고. 예, 그 채색도 하고 뭐. 근데 또 그렇게 올렸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풀 죽고 그 상태에서 또 그리고. 뭐 작가 이번 주 뭐 놀았음 뭐 내지는 작가 이번 주 뭐 바쁜 일 있었나 봄 뭐 이야기 점점 늘어지는 듯. 아니 그 혹시 다시 아니 너무 정확하게 표현들이어가지고. 보통 우리 방송의 댓글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방송 댓글도 그래요. 이번 주 왜 이렇게 지루함? 끝까지 못 보겠음. 덕분에 우리 얘기 잘 잤어요. 와 진짜. 어우. 근데 웹툰 쪽은 또 희한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댓글에 아예 만화랑 아예 관련이 없는 막 김치볶음밥 레시피 막 그냥 너무 가슴 아파. 막 이런 게 올라와요.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there, and it shows.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오는 순간 이제 이 만화의 수명은 이제 제가 지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의라는 게 이게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여기 댓글 달려요 지금. 주호민 씨의 이야기에 인상을 쓰냐 해서 제가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주름 봐.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be. 그 저 때문에 막 더 눈부시고 그런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약간 이게 반사가 되긴 하는데 진짜. 형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은 오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진짜 원래는 내년이었으면 이게 추석 날씨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냄새가 추석 냄새가 나요 지금. 맞아요. 성묘갈 때 그 냄새. 네. 사실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이게 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000만 관객. 그러니까 2편까지 이게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시리즈물 모두 1000만 관객, 쌍1000만. 아이고. 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네. 영화화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막 저승이 나오고 근데 음. 사실 2012년만 해도 막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시기죠. 막 할리우드에서나 맞아요. 막 그렇게 하지. CG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와, 진짜. 그런 재벌 소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워낙 이제 영화 그쵸, 2편이 막 그 맞아요. 1000만, 쌍1000만 이게 뭐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원작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을 네, 것이다. 맞아요. 아닙니까? 그냥 조금 그냥 조금. 판권이 팔리고 나면 사실 뭐 영화 관객이 더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쪽 크게 기획사에서 뭐- 뭔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계약을 잘해가지고 러닝으로 받았어요. 러닝으로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막 극적이지가 않다. 아. 물론 아 엄청나게 러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극적이지 막 않다. 엄청 극적인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근데 그만큼 잘 됐다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또 진짜 큰 대박은 아 이거는 뭐 진짜 신께서 내려주신 거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모르는 거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가 대박을 치던 그 시기가 작가님 인생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셨다는 건 뭡니까? 아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뭐 요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어. 2013년생인데요. 예 예. 한 4살쯤 됐을 때 네.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시기였어요. 신과 함께가 엄청 이제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아 호민아 좋겠다, 야 축하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함께 아,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에 대한. 예,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냥 어떤 인간 주호민이 쓰러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빠 주호민이 아 새롭게 태어난. 일어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아이한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좀 살아오고 그렇군요. 있죠. 예. 사실은 그 아이가 자폐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알고 지인은 계셨지만. 알지만 굳이 이제 방송에서 뭐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냥 굳이였어요. 네. 예.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오빠는 왜 방송에서 둘째 얘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랬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실제로 좀 약간 그런 면이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말한 에피소드 자체도 좀 적었지만 은연중에 내 스스로도 굳이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좀 그게 이걸 내가 왜 숨기고 있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유튜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이 방송하다가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뛰어나가고 그랬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알았다 하면서 막 그 이해를 이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도 하면서 아 함께 또- 친한 사이였는데도 네네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아,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SNS로도 작가님 뭐 저도 동생이 자폐인데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돼요 고마워요 막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이 많이 되고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좀 그랬었죠. 그렇군요. 예. 참 이게 또 저도 사실은 그 작가님 라디오를 듣고 예.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큰 상황에서 얘기를 네.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 가끔 이제 아이의 사진도 같이 이제 네네. 올려주시고 네. 선재는 어떤 친구예요? 너무 밝고 사람을 좋아하고 어. 근데 이제 표현이 좀 서툰 아.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만 그만큼의 또 이제 반응은 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외로워 보이는 그래서 너무 좀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항상 안아주고 싶은 그런 친구죠. 네. 아니 이게 차기작도 그래서 우리 그 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기획 중이시라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선재가 태어났을 때 육아 만화를 그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셋이서 쑥이라고 오. 셋이서 함께 자란다는 뜻으로 그 만화 그렸었는데 그게 딱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화를 그린다면은 자폐 아동을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게 이제 많이 쌓여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만화로 그려보면 많은 장애 또 비장애인 부모들한테 좀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만화가 되지 또 않을까.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예예예. 네. 아니면 또 모르는 걸 알게 된다거나. 어. 예. 우리 그저 사실 작가님도 우영우 이 그 드라마를 보셨는데 네네네. 이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셨다고. 아 일단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로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준 너무 맞아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주변인들이 너무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판타지처럼 느껴졌지만 시청자들에게 어떤 장애인 주변인의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게 봐요. 나도 이런 이웃이 있었으면 돼야겠다. 좋겠다.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정말 그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진짜 우리가 그런 이웃이 돼 줘야죠. 예.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만약에 혹시라도 제 주변에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네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해주는 게 제일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네. 그러니까 저도 오바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갔을 때 너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네네. 많이 놀라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자폐 가지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게 다가가면 놀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러네. 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예, 그냥 너무 자폐가 있으니까 막 내가 조심해야겠다, 막 너무 막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은 맞아. 오히려 더 경직되는 것 같고, 다만 또 이제 모두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폐인이. 근데 가끔 선재한테 얘는 뭘 잘해요? 라고 이제 이제 물어보면.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도 실례인 질문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얘는 뭐 좋아해요도 아니고 얘는 뭐 잘해요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도 참 신뢰되는 질문이죠. 뭐 잘하세요? 이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막연하게 자폐인은 뭔가 특출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진짜 이런 그 작가님의 얘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실제로. 사실 근데 그런 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라디오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재를 낳고 나서 바로는 아니었지만 곧 뭔가가 다르다는 건 느끼긴 했어. 몇 살 때쯤이요? 한 2살 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내가 알지를 못했지. 모르죠.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 이게 사실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네. 또 조민 작가님이나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많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 시점에 제가 재밌는 걸 그려왔기 때문에 신감기 다음에 그린 게 그냥 육아 만화거든요. 아이가 1년 동안 되게 빨리 크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처음 아빠로서의 감정이 그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휘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When it's ice and snow,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And when I'm frozen cold through the night and morn. 저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뭐 쉽지는 않았는데, 장애아의 아빠가 되는 게 그냥 아빠가 되는 것보다도 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때 이제 아내가 엄청 많이 울었고, 저는 밤에 이제 불을 꺼놓고 혼자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저한테 이제 막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땀이 나게 놀았어요. 땀이 막 나게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재우고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어른이 될 때까지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가 돌봐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부터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죠. 아이는 계속 힘이 세질 테니까요. 네. If you find them sand dunes and salty
선재야. 아빠야.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원래 힘들어, 학교는. 아빠도 힘들었어. 재밌지?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엄마랑 아빠랑 선율이랑 선재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제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살 거야. 선율이한테 잘해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빠 일찍 올게. 안녕.